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6주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선물을 이용한 투기와 해칭 이야기를 하다가 못했죠. 이제 다 못 마쳤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투기와 해칭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 거래는 큰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래를 투기, 스페큘레이션 혹은 투기 거래, 스페큘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한다고 했다. 그다음에 해칭 거래는 투자의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거래를 해칭 혹은 해칭 거래라고 부른다. 해칭 혹은 해칭 트레이드라고 부른다. 해지라는 말은 울타리 치다라는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울타리 치는 거래, 그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거래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이용한 투기와 해칭은 투기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선물에만 포지션을 취하면 그게 투기 거래가 된다고 했고, 해칭 거래는 기초자산과 선물에 동시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해칭 거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증명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죠. T시점의 가격이 ST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T시점에서의 선물 가격이 FT이고 만기가 라지 T시점인 선물이 있다. 이때 선물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T시점부터 라지 T시점까지의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단순 수익률은 대문자 R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투자 기간을 아래 첨자로 잡고 위 첨자는 투자안의 이름을 삼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플러스로 표기를 하기로 하고 숏 포지션은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선물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저기 위 첨자에다가 R 위에 위 첨자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RTTF 플러스는 초기 투자금 분의 수익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물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이 없죠. 초기 투자금이 없지. 계약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물하고 선도를 합쳐가지고 선물로 다루고 있으면서 이름은 선물이라고 쓰면서 현금 흐름은 선도하고 똑같이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 부분이 0이 돼야 돼. 원래는 초기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근데 0이 되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x라고 놓고 요 x가 양수인데 0으로 간다 라고 해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x가 양수인데 0으로 간다.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양수는 양수인데 점점 작아져서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그러한 형태로 표기를 해놨어요. 분자는 선물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이지.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은 S 라지 T 빼기 FT라고 그랬죠. 기초자산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한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선물 매수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 기초자산을 살 계약을 맺는 경우에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했죠. 얼마에 살 계약을 맺습니까? FT라는 가격에 살 계약을 맺는다고 했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 처음에 계약 맺을 당시에는 현금 흐름이 없고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FT라는 대금을 지급을 하고 기초자산을 사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F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렇게 하면 기초자산을 획득했기 때문에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생기지. 이 권리마저 사라져야 수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은 어떤 자산의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모두 다 생겨나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사라지게 하려면 이 기초자산을 팔아야 되지. 얼마에 팝니까? 시장 가격 S 라지 T에 팔게 되겠지. 그래서 S 라지 T 빼기 FT라는 현금 흐름이 만기에 들어오고 처음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S 라지 T 빼기 FT라는 게 저 분자에 가게 되고, 분모에는 0이 가야 되는데 0이 가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X를 집어넣고 X를 양의 방향에서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S 라지 T가 FT보다 크게 되면, 만약에 S 라지 T가 쭉 변하다가 FT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 분수의 분자 부분이 양수가 되죠. 양수를 어떤 양수로 나누는데 이 분모 부분이 점점 작아져 봐. 그러면 분수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무한히 커질 거 아니야. 분모가 무한히 작아지면 이 분수 전체는 무한히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연히 S 라지 T가 FT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 분수에서 분자 부분이 0이 되지. 0 나누기
양수 하면은 0이지. 0의 극한을 취해봐야 그냥 0이죠. 그래서 S라지 T가 FT인 경우에는 그냥 0이 된다. 그 다음에 S라지 T가 FT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자 부분이 음수가 되죠. 음수. 음수 나누기 양수인데, 분수 부분이, 분모 부분이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이 분수 전체의 값이 음수가 되지. 그죠? 음수 나누기 양수니까. 음수 나누기 양수니까. 그래서 그 음수가 되는 그 마이너스 부분을 극한 밖으로 빼내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빼내고 나면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나면 양수 나누기 양수인데 밑에 분수가 분모 부분이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쓸 수가 있다. 반대로 이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RTTF-라고 적었어요. RTTF-. 숏 포지션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없어요.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 부분을 X라고 놓고 X를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는 걸로 하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수익이 들어가지, 수익.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열고 S라지 T 빼기 FT가 된다. 요거는 S라지 T가 양수인 경우, S라지 T가 FT보다 커지게 되면, 그죠? S라지 T가 FT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분수에서 마이너스 부분을 앞으로 빼고 생각을 해보면, 극한 리미트 밖으로 빼고 생각을 해보면, 그죠? S라지 T 빼기 FT가 이 경우에 양수고, 밑에 분모도 양수인데, 분모가 양수이면서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분수 전체는 점점 커져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쓸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S라지 T가 우연히 FT하고 같게 됐다. 그죠? 그렇게 되면 저 분수의 분자 부분이 0이 되죠. 0 나누기 양수하면 분수값이 0이 되지. 0에다가 극한을 취해가지고 X를 어디로 보내봤자 그냥 0 그 자신이지. 그죠? 그래서 S라지 T가 FT하고 같게 되면은 0이 된다고. 그 다음에 S라지 T가 FT보다 작게 되면 저 분수의 분자 부분이 양수가 되지. 그죠? S라지 T가 FT보다 작기 때문에 S라지 T 빼기 FT는 음수고,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양수가 되잖아. 양수 나누기 양수인데 밑에 분모 부분이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게 되면 분수 전체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수익률이 극단이죠. 극단. 굉장히 위험해요.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이지.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 반면에 잘 되면, 안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쪽박을 차게 되죠. 굉장히 위험해요.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잘 됐을 경우에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들은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은 언제 취하겠어요? S라지 T가 FT보다 커질 것 같을 때, 그죠? 롱 포지션에서 S라지 T가 FT보다 커질 것 같을 때 롱 포지션을 취하면은 실제로 예상대로 S라지 T가 FT보다 커지면 수익률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예상이 빗나가게 되어서 S라지 T가 FT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처참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패가망신하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언제 취하게 돼요? S라지 T가 FT보다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실제로 예상대로 S라지 T가 FT보다 작아지면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률을 올 수가 있고, 예상이 빗나가게 돼서 S라지 T가 FT보다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림수에 따라서 달라. 롱 포지션을 취할지 숏 포지션을 취할지는, 롱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은 S라지 T가 FT보다 커질 거야 라고 판단했을 때 선물에 단독으로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잘 되면 노림수대로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실패하면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쪽박 차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고, 숏 포지션 취한 사람은 반대로 아니야, S라지 T는 FT보다 떨어질 거야. 여러 가지 정세를 보고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S라지 T가 FT보다 작아질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 숏 포지션을 취하는데, 선물에만 숏 포지션을 취하는데,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 예상이 적중하면
SRIT가 FT보다 낮아지게 되면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예상이 빗나가서 SRIT가 FT보다 커지기라도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천문학적인 손실, 그러니까 수익률을 기록해서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노리느냐에 따라서 롱 포지션을 취하느냐, 숏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달라지긴 하겠지만, 포지션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위험하지. 극단적이잖아. 잘 되면 대박 나서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예상이 빗나가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래죠. 근데, 대신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돼 있죠. 그죠?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는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투기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게 투기 거래야. 그래서 기초 자산에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선물에만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투기 거래가 된다. 투기 거래가 된다. 단 노림수가 다르게 되겠죠. 노림수가. 그죠? 그 다음에 해칭 거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해칭 거래는 기초자산과 선물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해칭 거래가 된다고 했는데, 자,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봅시다.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이 S 라지 T 빼기 ST지. 그죠? T 시점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ST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획득을 한 다음에 라지 T 시점에 그놈을 되팔게 되면 S 라지 T라는 금액을 받게 되잖아. 그죠? 롱 포지션 취하는 게 뭐예요? 사거나 아니면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S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죠? 대신에 기초자산과 관련된 권리가 나한테 생기지. 그 권리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은 마이너스 ST하고 그 다음에 이놈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이 권리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다 팔면 되지, 라지 T 시점에. 그래서 내다 팔게 되면 SRIT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게 되니까 수익은 그 두 현금 흐름의 합인 SRIT 빼기 ST가 되겠죠. 근데 요놈은 불확실한 값이지. 왜? SRIT 값을 지금 T 시점 현재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미래의 값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값이라고. SRIT 값을 모르기 때문에 SRIT 빼기 ST 값도 모르는 값이야. 불확실한 값, 즉 위험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기초자산을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겪게 되는 위험이야. 가격 변동 위험이에요. 가격 변동 위험. 근데 여기에 만약에 선물의 반대 포지션, 즉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의 그 수익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FT가 되죠.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FT가 된다고. 롱 포지션 취했을 때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그죠?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FT가 된다고.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생각을 한번 해봐. 앞에서 이미 다 했지만,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팔 계약을 맺는 거잖아. 기초자산을 팔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팔 계약을 맺게 되면은 팔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 수익인데, 처음에는 계약만 맺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만기의 현금 흐름만 구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그게 곧 수익이 되는 거지. 근데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요? FT라는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내 걸 팔면 안 되지. 내 걸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파는 거지. 내 걸 팔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그죠? 뭔가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에서 사와. 시장 가격을 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SRIT라는 금액이 지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놈을 계약 상대편한테 FT를 받고 파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SRIT 플러스 F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FT가 되죠. 이게 선물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이죠. 근데 이 두 개를 합쳐봐. 이 두 개를 합친 combined profit, 총 수익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기초자산을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T 시점부터 라이트 T 시점까지 현금 흐름의 총합이 SRIT 빼기 ST고, 선물의 반대 포지션, 숏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현금 흐름이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IT 빼기 FT인데,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렇게 되죠. SRIT 빼기 ST 빼기 괄호 열고 SRIT 빼기 FT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SRIT 서로 상쇄가 되죠. 그리고 남는 거는 FT 빼기 ST만 남게 되죠. 이 값은 상수죠. 상수죠.
FT 현재 지금 T 시점에 계약서에 적는 정해진 값이잖아. 상수값이고 ST도 지금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금 그 상수값이지.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죠. 이렇게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위험이 선물에 추가적으로 숏 포지션을 이제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숏 포지션을 취해버리니까 combined profit이 FT 빼기 ST가 돼서 상수값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위험이 불확실한 게 전혀 없어져요. 미래에 관련되는 변수가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상수값만 된다. 근데 이 값은 FT가 STER 타우이기 때문에 그 FT 빼기 ST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STER 타우 마이너스 ST. 근데 이 값은 뭐다? 양수죠. 양수죠. 양수 맞죠? 그죠? ST에다가 ER 타우를 곱하는데 ER 타우는 1보다 큰 수죠. ER 타우는 1보다 큰 수잖아. ER 타우는 1보다 큰 수입니까? R 양수죠. R 양수. 이자율 양수. 타우는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사이의 연도수 차이잖아. 양수죠. E의 양수승이잖아. E의 양수승은 1보다 크지. 그죠? 1보다 크지. 그죠? 그래프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절편이 1이잖아. 그래서 x값이 양수이면 2의 양수승은 1보다 큰 값이라고. 이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잖아. x가 0보다 크면 y값이 1보다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2의 양수승은 1보다 큰 값이라고. 그죠? 2의 양수승은 1보다 큰 값이라고. 그래서 요 값 ST 곱하기 2의 R타우 할 때 R타우는 R하고 타우가 양수이기 때문에 2의 R타우는 1보다 큰 값이라고. ST에다가 1보다 큰 값을 곱하면 원래 ST보다 커지겠지. 그죠? 큰 값 빼기 작은 값. ST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니까 ST보다 커지겠지. 그래서 ST보다 큰 수 빼기 ST 하면은 양수가 되겠지. 그죠? 근데 이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 경우죠. R이나 타우 중에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 R이나 타우 중에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 뭐 R이 0인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뭐 드문 케이스고 하지만 뭐 R이 0일 수도 있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도 있을 수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는 허용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금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지금 현실에 나오는 그 마이너스 금리,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이라던가 뭐 이런 데 보면 마이너스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예금해놓은 대가로 이자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 보관료를 내는 거야.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론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 기껏 맥시멈 해봐야 R이 0인 경우도 거의 이론에서는 R이 0으로 잘 가정하진 않는데 하여튼 R이 0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타우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과 만기 시점 사이에 차이가 0일 수는 있지. 지금 시점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계약을 이행하는 뭐 그런 상황, 그죠? 그래서 타우가 0인 경우가 가장 타당할 것 같아.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2의 영승이 뭡니까? 1이지. 앞에 그래프 봤잖아. 그래프가 2의 영승이 1이잖아. y 절편이 1이기 때문에 2의 영승이 1이라고, 그죠? 2의 영승이 1이라고. 그래서 그게 1이 되는 경우에 2의 영승이 돼서 2의 알타우가 1이 되는 경우에는 ST 빼기 ST가 0이 되죠. 그런 경우에 저 등호가 붙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2의 양수승 하면은 1보다 크기 때문에 ST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해서 ST를 빼게 되면 양수가 되는 거고 이례적으로 타우가 0이거나 R이 0이거나 이렇게 해서 2의 영승이 돼버리면 저게 이제 ST 곱하기 1 빼기 ST가 되니까 이제 이퀄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FT 빼기 ST는 0 이상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T 빼기 ST는 0 이상의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FT 빼기 ST가 0 이상의 수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FT가 ST의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무차익거래 상태에서, 그죠? 그래서 요 식에서 FT를 STER 타우로 바꿔 보니까 STER 타우 빼기 S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ST
빼기 F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 수익은 스몰 t 시점에서 정해지는 상수값이죠. FT는 계약서상에 지금 적는 상수값이고 딱 정해져 버리면 이제 바뀌지 않는 그런 값이고, ST도 지금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값이고, 시간이 흘러버리면 더 이상 안 바뀌는 과거의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FT든 ST든 전부 다 상수값이죠. 지금 스몰 t 시점에서 정해지는 상수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산에만 투자할 경우에는 SRT라는 값 때문에 SRT 빼기 ST가 불확실한 값이었잖아. 위험한 값이었는데 동시에 선물의 반대 포지션, 숏 포지션을 취했더니 이 수익이 양의 상수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위험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기초자산에만 투자할 경우에 떠안게 되는 위험이 선물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뭐라고 한다? 해칭 거래라고 한다. 해칭 거래.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제거하거나 줄이는 거래. 해칭 거래라고 한다. 그래서 해칭 거래를 이 선물을 이용해서 하려면 반대 포지션을 취합니다. 기초자산과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기초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에 떠안게 되는 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숏 포지션 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그 수익을 보면 롱 포지션 취하는 경우에 수익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거래 열고 SRT 빼기 ST죠. 모르겠으면 앞으로 돌아가되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줄게요. 자, 숏 포지션 취하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공매도 하는 거죠. 공매도를 하게 되면 내수 중에 어떻게 돼요? ST라는 금액이 들어오지. 빌려와서 파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되사서 갚을 때 시장 가격인 SRGT를 지불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SRGT가 지불이 되니까 마이너스 SRGT 플러스 ST가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숏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수익이 되겠죠. 그죠? 공매도를 하게 되면 되사서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데, 공매도를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ST고, 그다음에 나중에 되사서 갚음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SRGT잖아.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게 수익이지. 그죠? 수익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이너스 1로 묶어낸 게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T 빼기 ST가 되겠죠. 근데 이 SRGT는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모르는 값이지, 불확실한 값이죠. 근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불확실한 값, 즉 위험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선물의 롱 포지션을 취해봐요. 선물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수익이 SRT 빼기 FT가 되겠죠. 그죠? 선물의 롱 포지션을 취하면 기초자산을 살 계약을 맺는 거잖아. 근데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 흐름이 없고, 만기 시점에서는 계약에 따라서 FT를 지불을 하고 마이너스 F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기초자산을 사겠지. 사고 나면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나한테 생기니까 그놈마저 없애야 수익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놈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은 SRGT라는 현금 흐름이 나한테 들어오겠지. 그래서 SRGT 빼기 FT가 선물의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 만기에 발생하는 페이오프이자 계약을 맺으면 현재 시점에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수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총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핏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T 빼기 ST 더하기 SRGT 빼기 FT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SRGT가 서로 상쇄되고 남는 거는 ST 빼기 FT만 남게 된다. 그래서 ST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금의 값, 상수값이고, FT 계약서에 적는 지금의 값, 상수값이고, 그래서 프로핏이 상수값이 돼서 불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위험한 게 하나도 없어진다고. 그래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FT를 STER 타우로 대체를 해보면 ST 빼기 FT는 ST 빼기 STER 타우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E의 R 타우는 1보다 큰 수라 그랬지. R과 타우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E의 양수승은 1보다 큰 수라 그랬지. 그래서 ST 빼기 ST 곱하기 1보다 큰 수니까 ST 곱하기 1보다 큰 수는 ST보다 크겠지. 그래서 ST 빼기 STER 타우는 음수가 된다. 단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R이나 타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연간 이자율이 0이거나 0%이거나 혹은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0이어서 지금 계약서를 쓰고 지금 바로 선물 계약을 이행하는 뭐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ST 빼기 STER 타우는 음수이거나 0이거나,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저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ST 빼기 FT는 결국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수익은 뭐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어쨌든 간에 t 시점에서 정해지는 상수값이죠. st 빼기 ft. 그죠? 둘 다 그 t 시점에 정해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기초 자산에만 투자했을 경우에 떠안게 되는 위험이 선물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투기는 큰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래를 투기, 스페큘레이션 혹은 투기 거래, 스페큘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고, 해칭 거래는 투자의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거래를 해칭 혹은 해칭 거래라고 한다. 자, 선물을 이용을 해서 투기와 해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투기는 기초자산에는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선물에만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투기 거래가 되고, 해칭 거래는 기초자산과 선물에 동시에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해칭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T 시점에서의 가격이 ST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T 시점의 선물 가격이 FT이고 만기가 라지 T인 선물이 있을 때, 그죠? 선물에만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 단순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RTTF 플러스는 롱 포지션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 수익률을 대문자 R로 나타내고 그다음 투자 기간을 T, 라지 T. 그다음에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니까 F 플러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단순 수익률의 분자에는 수익이 들어가.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수익은 SRT 빼기 FT죠. 선물에 롱 포지션 취한다는 건 FT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기초자산을 만기 라지 T 시점에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F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기초자산이 내수 중에 들어왔다가 기초자산이 내수 중에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모든 그 권리와 의무가 생겨나서 사라질 때까지 현금 흐름을 모두 다 합친 게 수익이기 때문에 요 놈을 없애려면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SRT라는 금액을 받고 시장에 내다 팔겠죠. 계약 맺을 당시에는 현금 흐름이 없고, 그래서 SRT 빼기 FT가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 수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초기 투자금이 없죠.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근데 수학적으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를 X라고 놓고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접근하는 걸로 극한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극한에서 SRT가 FT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가 양수지. 양수 나누기 분모도 양수고, 양수 나누기 양수인데 분모가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분수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RT가 FT하고 같게 되면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0 나누기 어떤 양수 하면은 분수 전체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0에다가 극한을 아무리 취해봤자 그냥 0이다. 그 다음에 SRT가 FT보다 작게 되면 분자가 음수가 되지. 음수에서 그 마이너스를 극한 밖으로 빼놔놓고 생각을 하면 양수분의 양수인데 분모가 작아지는 그런 경우잖아.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단순 수익률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똑같이 RTTF 마이너스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고, 숏 포지션 취했을 때의 그 수익은 마이너스 1을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에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열고 SRT 빼기 FT라고 분자를 쓸 수가 있고, 분모는 역시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X라고 쓰고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는 걸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분모가 0이 되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SRT가 FT보다 크게 되면 분자가 음수가 되죠. 그죠? SRT 빼기 FT가 양수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수 저 부분을 극한 밖으로 빼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분의 양수인데 밑에 분모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점점 가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분수 전체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로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SRT가 FT하고 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분자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 나누기 어떤 양수 하면 0이고 0에다 극한을 취해봤자 그냥 0이죠. 그 다음에 SRT가 FT보다 작게 되면 SRT 빼기 FT가 음수고 음수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양수 나누기 양수인데 분모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가게 되는 경우니까 분수 전체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 두 경우 모두 굉장히 위험하죠.
이 수익률이 극단적이잖아. 잘 되면 대박 플러스 무한대, 못 되면 쪽박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극단적이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고수익을 노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S 라지 T가 FT보다 클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예상이 적중을 하게 되면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을 노리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쪽박을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만기 시점의 가격 S 라지 T가 FT보다 작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해서 예상이 잘 맞으면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지만 예상이 빗나가서 S 라지 T가 FT보다 커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패가망신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부른다. 선물에만 롱 포지션 취하거나 선물에만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투기 거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칭 같은 경우에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SRT 빼기 ST죠. 기초자산을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기초자산을 ST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사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마이너스 ST라는 금액이 생겼다가 나중에 라지T 시점에 그거를 시장에다가 처분을 하게 되면 S 라지T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이 S 라지T 빼기 ST죠. 수익이 뭡니까?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가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니까 S 라지T 빼기 ST가 된다. 처음 살 때 마이너스 ST, 나중에 처분할 때 S 라지T. 그 이상 없죠, 그죠? 처음에 롱 포지션 취할 때 권리가 생겼다가 나중에 그거를 처분해서 권리를 없애는 거잖아. 그래서 그 중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S 라지 T 빼기 S 스몰 t 저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 S 라지 T 값이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값이라는 거죠. T 시점 현재에서 미래의 값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S 라지 T 값은 불확실한 값, 위험한 값이고 그 값이 들어있는 이 수익 S 라지 T 빼기 ST도 불확실한 값, 즉 위험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선물의 숏 포지션 취했을 때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의 투자 수익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FT가 되죠. 그죠? 숏 포지션 취한다는 게 뭡니까?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기초예산을 FT라는 가격에 매도할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만기가 돼서 처음에는 현금 흐름이 없고 만기가 돼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보면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FT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사와. 마이너스 S 라지 T, S 라지 T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 시장에서 사온 다음에 그놈을 계약 상대편한테 팔면서 FT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FT라는 현금 흐름이 페이오프로 발생을 하고 그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현금 흐름이 없죠. 그래서 저 값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FT라는 저 값이 페이오프이자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F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combined profit은 이렇게 되는 거지. S 라지 T 빼기 ST 빼기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FT인데 S 라지 T 서로 상쇄되고 남는 거는 FT 빼기 ST만 남게 되는데 이 값들은 둘 다 T 시점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상수값이죠. 그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자산에만 롱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S 라지 T 빼기 ST여서 S 라지 T라는 불확실한 값 때문에 S 라지 T 빼기 S 스몰 t도 전체가 불확실한 값이 였었는데 동시에 선물에 반대 포지션을 취했더니 프로핏이 FT 빼기 ST가 돼서 상수값이 돼버리다는 거죠. 불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져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FT를 STER 타우로 바꿔보면 요거는 STER 타우 마이너스 ST로 쓸 수가 있는데 E의 양수승, R이 양수고 타우가 양수이기 때문에 E의 양수승은 1보다 크죠. ST 곱하기 1보다 큰 수 빼기 ST 하면은 양수일 수밖에 없고, 타우나 R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게 되면 E의 영승이 1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ST 빼기 ST는 0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국 FT 빼기 ST는 0 이상의 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FT 빼기 ST는 상수인데 0보다 큰 0 이상의 어떤 상수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은 T 시점에서 정해지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에만 롱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떠안게 되는 위험이 선물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투자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그죠?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의 수익을 보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되겠죠. 그죠? 왜 그렇게 써요? 숏 포지션 취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 그 공매도잖아, 공매도. 그죠? 숏 포지션의 종류가 세 가지였죠. 그죠? 기억납니까? 기억해야 돼. 이거 끝까지 까먹으면 안 돼요. 공매도 하거나 혹은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할 예정이거나 혹은 발행해서 매도하는 경우. 그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인 경우가 숏 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숏 포지션인 공매도를 상정을 해보면 처음에 빌려와서 팔 때 내수 중에 그 가격이 들어오죠. ST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나중에 되사서 갚을 때 마이너스 S 라지 T, 그죠? 되사서 갚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되살 때 시장 가격만큼 지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T가 수익이 되는데 그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 스몰 t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S 라지 T 값은 미래의 값이고 불확실한 값이기 때문에 이 수익 전체가 불확실한 값, 즉 위험한 값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 포지션을 선물에 취해봐요. 그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 수익이 S 라지 T 빼기 FT가 돼요. 그죠? 선물에 롱 포지션 취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초자산을 FT라는 가격에 살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기에 그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FT를 지불을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FT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기초자산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권리가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러면 시장 가격인 S 라지 T만큼 받게 되겠지. 그러면 S 라지 T 빼기 FT라는 페이오프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권리와 의무가 모두 사라질 때 발생한 현금 흐름이고 처음에 권리와 의무가 생겨날 때 이 계약을 맺을 때는 현금 흐름이 없지. 그래서 다 더해봐야 페이오프밖에 없기 때문에 페이오프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투자로부터의 수익은 S 라지 T 빼기 FT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친 프로핏은 이렇게 마이너스 괄호 열고 S 라지 T 빼기 ST 더하기 S 라지 T 빼기 FT가 되는데 역시 S 라지 T가 서로 상쇄되고 남는 거는 ST 빼기 FT가 남아서 프로핏이 상수값이 된다. ST도 T 시점 현재 상수값이고 FT도 T 시점 현재 상수값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FT가 STER 타우이기 때문에 ST 빼기 FT는 ST 빼기 STER 타우가 돼서 R 타우가 다 양수이기 때문에 E의 R 타우는 1보다 크고 E의 양수성은 1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보다 크고 그래서 ST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해서 ST에서 빼면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저게 0이 되는 경우는 R이나 타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죠. 그래서 R이 0이거나 혹은 타우가 0이어서 지금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만기가 도래하는 뭐 그러한 상황인 것 같으면 저 값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T 빼기 FT는 0 이하의 값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상수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총수익은 T 시점에서 정해지는 상수값이고 기초자산에만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에 떠안게 되는 위험을 선물의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완전히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서 해칭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그죠? 해석을 해보면 선물을 이용한 해칭은 이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기초자산에만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수익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은 S 라지 T, 그다음에 Y축은 프로핏이라고 하면 기초자산에만 롱 포지션 취했을 경우에 프로핏이 뭐라고 했어요?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ST이기 때문에 절편이 마이너스 ST고 기울기가 1인 저런 파란색 점선 같은 저런 식이 되죠. 요걸 보면 미래의 S 라지 T 값이 ST보다 크면 프로핏이 양수이고 S 라지 T 값이 ST보다 작아지면 음수값이 되죠. 프로핏이. 그죠?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거죠.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동시에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해봐.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핏이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FT이기 때문에 절편이 F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저러한 빨간색 점선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프로핏 두 개를 합치면은 그래프를 합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래프를 합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각각의 S 라지 T 수준에서의 프로핏 두 개를 더하는 거지. 그죠? 각각의 S 라지 T 수준별로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의 함수값 두 개를 합치는 거야. 그죠? 각각의 S 라지 T 수준에서 두 프로핏, 빨간색 선의 프로핏과 파란색 선의 프로핏 두 개를 합치는 이야기예요. 프로핏을 두 개 더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프로핏을 더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단순히 더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함수로 나타냈을 경우에 그 두 개를 더한다는 이야기는 함수 값을 더한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각각의 독립변수 수준에서 두 함수의 함수값들을 단순히 합쳐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S 라지 T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S 라지 T가 0일 때 두 그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의 절편 부분 두 개를 합치면 될 텐데 FT 빼기 ST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0보다 큰 어떤 요런 값이 될 거고 FT 빼기 ST는 0보다 큰 저런 값이 될 거고 왜? FT가 ST의 미래가치라며. FT가 ST의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ST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죠? ST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FT 빼기 ST는 0보다 큰 저러한 값이 되고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S-T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죠.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정확히 서로 상쇄된다고. 그래서 합친 저 combined profit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빨간색 선이 감소하는 만큼 파란색 선이 증가하니까 서로 증감이 상쇄가 돼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mbined profit은 FT 빼기 ST라는 저러한 평평한 선이 돼버려요. 저러한 평평한 선이 돼버리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S 라지 T 값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combined profit은 항상 FT 빼기 ST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ST 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저 하얀색 선의 함수 값은 항상 FT 빼기 ST라는 양의 상수, 양 또는 뭐 작아봐야 0이지, 그죠? R이나 타우 둘 중에 하나가 그 0이어가지고, 그죠? FT가 ST하고 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저 하얀색 선이 X축하고 같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FT 빼기 ST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한 경우에 프로핏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T가 되는 거죠.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 취했을 때 프로핏은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T가 되기 때문에 절편이 S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저러한 파란색 선이 된다고. 저 파란색 선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S 라지 T 값이 ST보다 작아지면 양의 수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S 라지 T가 ST보다 커지면 음의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불확실성,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동시에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물에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FT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고 절편이 마이너스 FT인 저러한 빨간색 선이 될 거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combined profit은 각각의 S 라지 T 수준에서 빨간색 함수와 파란색 함수의 함수값들을 더하는 거니까 먼저 S 라지 T가 0일 때 두 함수의 절편을 더해보면 ST 빼기 FT가 되는데 그 값은 음수일 수밖에 없다. ST 빼기 FT. 왜? FT가 ST의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ST ER 타우가 돼서 ST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한 거니까 ST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ST 빼기 ST ER 타우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저게 0이 되는 특수한 경우는 R이나 타우 둘 중에 하나가 0이어가지고 ST하고 FT가 같아져 버리면 저 ST 빼기 FT 값이 저 X축하고 같은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T 빼기 FT는 항상 음수예요. 그죠? 음수여서 음수로 시작을 하고 음수 값인 ST 빼기 FT로 시작을 하고 ST가 여기서 커짐에 따라서 빨간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파란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증감이 서로 상쇄돼서 저렇게 평평한 상수 함수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저렇게 하얀색으로 합성이 돼버리고 나면 S 라지 T 값이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항상 프로핏이 상수값인 ST 빼기 FT 값이 되는 거죠. ST 빼기 FT 값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 그죠? 첫 번째 경우에는 할만해, 그죠? 해칭 거래를 했더니만, 예, 양의 수익을 얻어요. 양의 프로핏을 얻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음의 컨바인 프로핏을 얻잖아. ST 빼기 FT. 확실한 음의 컨바인 프로핏을 얻게 된다고. 그죠? 근데 왜 하느냐? 근데 왜 해요?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데 왜 합니까? 해칭은 이익을 보기 위한 거래가 아니에요. 해칭은 이익을 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고. 그죠? 해칭은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거래이지 이익을 보기 위한 거래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첫 번째 경우가 좀 특이한 거야.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그 위험을 제거를 했더니 확실한 양의 수익까지 생겼어. 더 땡큐야. 원래 목적은 위험을 없애기 위한 건데 위험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덤으로 양의 수익까지 생겼네? 땡큐지. 땡큐인데 오히려 두 번째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죠? 위험을 없애는 대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위험을 없애는 대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ASD 빼기 FT라는 만큼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셈이죠. 왜? 위험을 제거하고 났더니 음의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 확실한 음의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 그 말은 저만큼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위험을 없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을 없앤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고 첫 번째 경우가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야. 그죠? 위험도 없애고 돈도 벌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경우처럼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거는 은행 이자만큼. 그죠? FT를 STER 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FT를 STER 타우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ST만큼 빌렸다가 나중에 만기에 ST의 미래 가치만큼 갚는 현금 흐름하고 똑같잖아. ST 빼기 STER 타우는 그죠? FT를 STER 타우로 바꿔봐. 그러면 ST 빼기 STER 타우는 어떤 현금 흐름입니까? ST만큼을 빌려왔다가 나중에 되갚는 그런 현금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와서 갚을 때 이자를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하는 이자 부분이 ST 빼기 STER 타우잖아. 그죠? 원리금 합계해서 그렇잖아. 원리금 합계해서 원금만큼 빼버리고 나면 지급하는 이자 부분이잖아. 그죠? ST 빼기 STER 타우는 이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그죠? 돈을 빌려오면 내 수중에 ST라는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STER 타우라는 금액이 빠져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저 현금 흐름은 ST 빼기 FT는 다시 말하면 ST 빼기 STER 타우는 돈을 빌려와서 되갚는 현금 흐름하고 같아요. 그죠? 따라서 그 수익, 돈을 빌려와가지고 돈을 되갚을 때 그 수익이 뭡니까? 이자 비용 부담하는 만큼의 수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처럼 저런 경우는 은행 이자만큼 부담하고서 위험을 제거하는 그런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행 이자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우도 굉장히 좋은 거래야. 은행 이자만큼 부담하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래니까. 그죠? 괜찮은 거래야. 첫 번째 경우가 오히려 땡큐지. 위험도 제거하고 돈도 은행 이자만큼 벌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여러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 재무팀 내에서 위험관리팀, 위험관리부서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무역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수에서 영업하는 것만으로 이제 그 이어가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자재 사들여 와가지고 국내에서 가공하고 조립하고 해가지고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불확실해요? 외국에서 원료를 들여올 때 원료 값이 불확실하지. 그러니까 원유값.
유가 한번 봐봐. 맨날 유가 변하잖아. 하루하루 계속 바뀌잖아. 그죠? 근데 그것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도 계속 출렁거려. 계속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은 국내에 원화로 표시한 그 원자재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고. 일정하지 않다고. 계속 변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들여와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파는 거는 만약에 들여와가지고 3개월 후에 팔 예정인데, 그죠? 3개월 후에 팔 예정이면 숏 포지션 취한 거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롱 포지션 취한 거잖아, 그죠?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만 무슨 연락인지만 보고. 아이고 참. 찍고 있는 동안에 온갖 연락이 오고 있네. 하여튼 그죠? 그래서 제조를 해가지고 미래 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롱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팔 예정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 달러화로 표시된 가격은 수출할 때, 그죠? 수출을 할 때 달러화로 표시된 가격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죠?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불확실한 값이라고. 미래에 나중에 3개월 후에 이거를 팔기로 계약을 맺었어. 미국에 있는 바이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거 뭐 한 단위에 뭐 100달러에 팝시다. 뭐 이렇게 가지고 콜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대금으로 받을 때는 3개월 후에, 그죠? 3개월 후에 그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원화로 환산한 대금은 불확실한 값이라고. 그죠? 불확실한 값이 돼버린다고요. 그죠? 그럴 경우에 첫 번째와 같은 저러한 그 저 환율 환 달러화에 대해서, 그죠? 환율을 고정을 시키는 저러한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그 원재료 같은 거 뭐 석유라던가 아니면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입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제조를 할 텐데 그 수입해 올 때는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뭐 제조를 하다 보니까 한 달 후면은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한 달 후에 얼마만큼의 원유와 얼마만큼의 철광석을 해외로부터 도입하기로 돼 있는데 그 도입 단가가 얼마가 될지 몰라. 그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사들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재료에 대해서 숏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처럼 저렇게 된다고. 저럴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자재에 대해서 혹은 그 달러화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처럼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완성품을 판매를 하게 될 때 이 두 가지 전략이 동시에 다 들어가 줘야 안정적으로, 그죠? 달러화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완성품을 팔 때 그 가격이나 이런 거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불확실성 겪게 되는 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위험 관리 부서에 일을 하게 되면 요런 두 종류의 거래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많이 하게 될 건데 이게 간혹 보면은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 지금은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내가 믿는데 예전에는 간혹 있었어. 사장님이 이걸 보더니만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이걸 보면서 야, 너는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거래인데 이런 거 왜 했냐? 뭐 이러면서 문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니, 이 거래를 하면은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며. 그리고 실제로 지나서 보니까 진짜로 네가 그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만큼의 손해를 봤네.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손해를 볼 게 예상이 되는 거래인데 넌 왜 했냐? 이러면서 막 문책을 해. 아, 그게 아니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확실히 손해 봐, 안 봐. 이러면서 계속 문책을 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래를 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통해. 안 통하고 너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너는 월급을 깎겠어. 뭐 그런 회사가 있으면 당장 퇴사를 하세요. 당장 퇴사를 해야 돼. 그런 회사는 망할 거야. 곧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위험 관리를 하는 정당한 이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위에서 사장님이 위험 관리를 못하게 해. 위험 관리를 했다는 것만으로 뭔가 문책을 하고, 그죠? 월급을 깎는다든가 불이익을 줘. 그렇게 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경우 같은 저러한 그 해칭을 못 하겠지. 해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가지고 가격이 불리하게 바뀌면 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예? 원자재라고 해봐. 그러니까 석유를 들여오는데 뭐 1개월 후에 석유를 들여오게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석유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지금 취한 거잖아. 그죠? 석유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해 놓은 상태인데 유가가 대폭등을 해봐. S 라지티가 지금의 유가 S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변해가지고 뭐 약간 오르거나 약간 내리거나 이래가지고 약간 손해보고 이런 거에 뭐 회사를 망하게 하진 않겠지만 갑자기 유가가 대폭등을 해봐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했다. 해서 이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국제 유가가 막 확 올랐어. 확 올라버렸어.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죠. S 라지티가 ST보다 확 커진다고 해봐. S 라지티가 S 스몰 t보다 확 커진다고 해봐. 나중에.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석유를 사려고 했는데 지금 가격에 비해 가지고 뭐 서너 배 올랐다라고 해봐. 그러면 S 라지티가 S 스몰 t보다 확 커졌다. 그러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죠. 프로핏이 엄청나게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잖아.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원유에 대해서 선물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S라이트 값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컴바인드 프로핏이 은행 이자만큼만 지급하면 되잖아. 컴바인드 프로핏이 은행 이자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만큼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자 지급하는 정도의 돈을 내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저만큼 이자 그 지급하는 저 비용을 넘어서는 더 큰 손실을 입지는 않죠. 그죠? 그게 위험 관리라고. 그게 위험 관리인데 이걸 못하게 막아봐. 너는 왜 회사에 손해를 끼치니? 그래가지고 계속 문책하고 그래가지고 담당자가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손을 놔가지고 그냥 한 달 후에 그냥 석유를 사야 되는데 원유를 사야 되는데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놔뒀어. 근데 한 달 후에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유가가 뭐 2배, 3배로 확 올라버렸어. 그러면은 이 원료 들어오는데 엄청난 큰 손실을 보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요. 그래서 위험 관리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이런 경우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데 너는 이런 거래를 왜 했느냐 이런 걸로 자꾸 문책을 하고 막 그러면은 회사를 빨리 딴 데로 옮겨야 돼. 거기 계속 있으면 여러분이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위험 관리를 안 해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설득을 해보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사장님을 설득을 계속 해보고 안 되면 딴 데로 옮기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뭐 이런 정도까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있었대. 예전에 정상적인 해칭을 했는데 야, 손해 보는 거래를 넌 왜 했어? 이러면서 안타깝죠, 그냥. 자, 그다음에 자 이거 그릴 때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FT가 ST보다 크게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FT 빼기 ST는 항상 양수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ST 빼기 FT는 이제 음수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앞에 이제 그림 그린 거는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한 게 이런 거지. 총 수익이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가 앞에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 추구될 수 있는 이유가 해칭의 목적은 양의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껏해야 은행에서 ST만큼 대출을 받아가지고 되갚는 그러한 현금 흐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제 그 ST 빼기 STER 타우라는 저 음의 현금 흐름, 음의 수익 저거는 기껏해야 은행 이자 지급하는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할만한, 그러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뭐 큰 손실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되갚을 때까지 이자 지급하는 거,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위험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할만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책하는 사장님이 계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은행 이자 지급하는 정도의 비용 들여가지고 위험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그 기초자산의 숏포지션 취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죠? 한 달 후에 원유를 사야 되는데 원유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국제유가가 폭등했을 경우에 회사가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사장님한테 잘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통한다. 그러면 옮기는 수밖에 없다. 회사를 옮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자, 선물을 이용한 해칭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먼저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프로핏을 살펴보면 기초자산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 프로핏은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S 스몰 t, S 라지 t 빼기 S 스몰 t이기 때문에 절편이 마이너스 ST이고 기울기가 1인 저런 파란색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 파란색 직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기초자산의 가격 S 라지 t가 ST보다 커지면 양의 수익을 보지만 ST보다 작아지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손실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즉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위험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하면 선물의 반대 포지션을 취해요. 선물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이 마이너스 S 라이트 플러스 FT이기 때문에 절편이 F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빨간색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컴바인드 프로핏을 계산을 해보면 각각의 S 라지 t 수준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함수의 함수값들을 합쳐보면 먼저 S 라지 t가 0일 때의 함수값들을 합쳐보면 FT 빼기 ST가 되는데, FT는 ST의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ST보다 크다. 그래서 FT 빼기 ST는 양수이고, 그래서 저 양수값에서 시작을 해서 S 라지 t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란색 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빨간색 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해서 증감이 상쇄돼서 계속 똑같은 FT 빼기 ST 저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바인드 프로핏이 상수값이 돼버려요. 그러면 S 라지 t 값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항상 컴바인드 프로핏은 FT 빼기 ST라는 양의 상수값이 돼버린다. 그래서 S 라지 t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숏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이 프로핏 이퀄 마이너스 S 라지 t 플러스 ST이기 때문에 절편이 ST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파란색 직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S 라지 t가 나중에 미래 라지 t 시점에 S 라지 t가 ST보다 작아지면 떨어지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S 라지 t가 ST보다 커지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손실 폭이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불확실성, 미래 가격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거죠. 즉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의 반대 포지션, 롱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프로핏이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FT이기 때문에 절편이 마이너스 FT이고 기울기가 1인 빨간색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얘네 둘이를 합쳐보면 S 라지 t가 0일 때의 함수값들을 합쳐보면 ST 빼기 FT가 돼서 음수가 돼요. 왜? FT는 ST의 미래가치, FT는 STER 타우이기 때문에 ST 빼기 STER 타우는 음수겠죠. 음수에서 시작을 해서
S라지티가 커짐에 따라서 빨간색 직선이 기울기 1로 증가할 때 파란색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를 하게 돼서 저렇게 증가 및 상쇄가 돼서 결국 일정한 상수값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저희 컴바인드 프로핏이 저렇게 하얀색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렇게 돼버리면 S라지티 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컴바인드 프로핏이 ST 빼기 FT라는 상수값을 갖게 돼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위험도 제거하고 양의 수익도 얻어서 뭐 이상적인 경우인데, 두 번째 경우에는 위험은 제거되는데 수익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근데 수익이 음수가 되더라도 이번과 같은 경우를 추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해칭 거래의 목적이 양의 수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게,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와 같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에서 저 컴바인드 프로핏은 ST 빼기 STER 타우기 때문에 은행에서 ST라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라지티 시점에 그 미래 가치인 STER 타우라는 금액을 되갚는 그러한 현금 흐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돈 갚을 때 이자 지급하는 그 수익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자 지급하는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위험을 제거하는 거래가 두 번째 그림과 같은 저러한 거래이기 때문에 할 만한 거래라는 거지. 그죠?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고 뭐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은행에 이제 이자 부담해서 이자 지급을 하고 하는 정도의 그런 비용을 가지고 위험을 제거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래도 할 만한 거래라는 거죠. 근데 요걸 가지고 누군가가 그 위에 사장님이 계속 트집을 잡는다. 너는 확실하게 손해를 보는 이러한 거래를 왜 했니? 이러고 막 그러면은 설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자 비용 정도를 들여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거래입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그 해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칭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초예산의 숏포지션, 그죠? 원유를 한 달 후에 사기로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났을 때 그 사이에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원유 가격이 뭐 지금 ST라는 저 현재 시점의 가격보다 2배, 3배 뭐 쭉 오르게 되면 엄청난 음의 손실, 그 음의 수익, 그러니까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봐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칭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컴바인드 프로핏을 상수값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한 경우가 오더라도 항상 일정한 수준의 그 은행 이자 정도의 비용만 지급을 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용 들여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보고 안 통하면 딴 데로 옮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는 이런 실무자들을 계속 탄압을 하고 해서 결국 못하게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위험 관리를 못하게 해서 스스로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위험관리부서에서 정당한 이런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계속 뭔가 압력이 들어오고 왜 그랬냐고 그러고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러면은 딴 데로 옮기라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이용한 해칭 그래프를 그릴 때는 반드시 FT가 ST보다 크거나 같도록 저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앞에 그렸던 그림들도 보면, 그죠? FT가 ST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FT 빼기 ST가 저렇게 양수값으로 나타난 거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ST 빼기 FT가 음수로 저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처럼 저 총수익 컴바인드 프로핏이 음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거래를 하는 이유는 해칭이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게 목적이지 양의 수익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그 음의 그 수익이라고 하는 저 부분도 결국 ST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죠? 나중에 되갚는 그러한 수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이자 비용 정도의 금액을 부담을 하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할만한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앞에 이제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FT 빼기 ST여서 STER 타우 마이너스 ST가 되는데, 저거는 어떻게 돼요? 은행에 ST만큼 예금을 했다가 나중에 되찾는 그러한 현금 흐름이죠. 그죠?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내수 중에서 ST만큼 금액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ST. 그다음에 나중에 예금을 인출을 하게 되면 STER 타우만큼 인출을 하게 되니까, 그죠? STER 타우 마이너스 ST. 그래서 위험도 없애고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그러한 효과도 누리고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는 위험을 제거하는 대가로 은행에다가 이자 지급하는 그러니까 돈 빌렸을 때 이자 지급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케이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미루신 반복창 이야기 요 부분은 MBC에서 한 10년쯤 전에 그죠? 2011년 딱 10년 전이구나. 2011년 2월 27일자로 방송을 한 내용인데 그 옛날에 이제 미두 추인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구한말 그죠? 대한제국 시절하고 그다음에 일제시대에 걸쳐가지고 인천에 미두 추인소라는 시장이 열렸는데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물 시장이야. 선물 시장.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미두라는 이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쌀과 콩이야. 쌀과 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시장이 열렸었는데 거기서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떼돈 투기 물론 투기지 투기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가 몰락하는 뭐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10년 전에 서프라이즈에서 MBC 서프라이즈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 반복창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투기성 그죠? 이 선물의 투기성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하는데 시간이 안타깝네. 그게 아마 영상이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의 시간이 다 돼서 안타깝게도 요 미루신 반복창 이야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 예제 뒤에 예제가 나오거든요. 그 예제 부분을 푸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약간 뭐 한 3분 정도 일찍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